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성SN의 구조 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황우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NCS 버전 19.2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안에서 NCS 디스커버리 라이브, NCS 디스커버리 에임, 그리고 NCS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CS 디스커버리 라이브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디스커버리 라이브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매개 변수를 변경해서 많은 설계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능이 생성됐는데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파라미터를 생성을 시키고 그 파라미터의 변수별로 이 디스커버리 라이브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리포팅 해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석 중에 차트의 결과 정보를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과도 해석 같은 경우는 최종 시간을 저희가 유저가 미리 입력을 해서 그 시간에 따른 결과를 계속 플라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성된 결과를 저희가 텍스트 파일로 볼 수 있고요. 또 CSV 파일로 내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여성의 유동 해석에 대한 사례인데요. 자전거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항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파라미터 스터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앞 자전거와 뒤 자전거의 거리를 파라미터 변수로 썼고요. 그때 뒤 자전거가 받는 항력을 그 거리별로 뽑아낼 수 있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밸브의 각도 증가가 파이프 유동에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파라미터 스터디 형식으로 알아본 예제고요. 각도별로 각각의 이 그래프가 다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각도가 작은 경우, 각도가 큰 경우에 대한 벨로시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레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저희가 파라미터 스터디가 자동으로 되는 기능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레이어와 뷰에 대해서 추가가 됐는데요. 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카메라 각도 그리고 원하는 축척은 아니고 원하는 화면 크기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특정 부분을 확대하고 그리고 특정 뷰로 봤을 때 그 뷰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장한 뷰에서도 이름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뷰를 저장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뷰 옵션 창에서 그 저장한 뷰를 더블 클릭을 하면 그 뷰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어인데요. 저희가 지오메트리 탭에서 각각의 파트를 숨기고 보이게 하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지오메트리를 레이어 기능을 통해서 특정 레이어에 원하는 지오메트리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 레이어만 컨트롤 함으로써 특정 파트를 보고 안 보고 그리고 또한 파트의 색깔까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계산을 했을 때 19.1까지는 이 기능이 없었는데 19.2로 넘어오면서 특정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CSV 파일 포맷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설계 시점이나 시간 단계에 따른 값이 기록이 되고요. 이 모든 데이터를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열해석 쪽에서는 볼루메트릭 힛 제너레이션이 추가가 됐고요. 기존의 힙플로우 조건이 사용됐는데 이제는 하나의 바디에 타겟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도 해석, 정상 상태 열해석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기존에 저희가 미터법만 사용했다 하면 19.2로 넘어오면서 미터법 그리고 미터법과 영국식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터법에서 두드러지게 볼 점은 기존에 저희가 메가파스칼 단위로 응력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킬로파스칼 단위로 응력을 보고요. 그리고 영국식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CAD에서 소스 업데이트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프로이나 카티아 그런 프로그램에서 디스커버리 라이브를 다이렉트로 연동시킬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상위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카티아에서 저희가 어떤 모델을 수정을 했다. 그때 디스커버리 라이브에서는 업데이트 소스 프롬 CAD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그 카티아에서 바뀐 모델을 그 디스커버리 라이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바로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원은 솔리드웍스, 크레오, NX, 카티아, 솔리드 엣지, 인벤터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플루이드 부분에서는 토탈 프레셔 조건이 추가가 됐고요. 유량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계층에서 토탈 에너지 전달이 가능하고요. 이 토탈 프레셔는 반드시 인넷부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플루이드에서 해석 시간이 30% 정도 시간이 향상이 됐고요. 다음에 수월 인넷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유입구 속도에 대한 회전 성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로테이팅 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월의 회전 속도가 인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은 반드시 회전축의 대칭이어야지 가능하고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동 중인 차량의 바퀴 회전 시에 이 저희가 로테이팅 월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때 플로우가 이 회전 중인 차량의 바퀴를 따라서 어떻게 플로우가 이루어지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베리피케이션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메쉬를 사용하지 않는 디스커버리 라이브와 메쉬를 사용하는 에임에 대한 비교 결과라고 쉽게 파악하시면 좋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왼쪽에 심플 브라켓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스먼트 결과를 살펴보면 저희가 피델리티 컨트롤을 하는데요. 피델리티가 25% 정도 됐을 때부터는 이 에임과 디스커버리 라이브가 결과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 언더에서는 다소 차이가 많이 났고요. 25%에서 100%로 갈수록 그 차이점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심플 브라켓 같은 경우를 예제로 든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베리피케이션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들을 전체를 보면 왼쪽에 그래프처럼 전부 25% 정도부터 신뢰성 있는 결과를 보는 건 아니고요.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디스커버리 라이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NCS 디스커버리 에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디스커버리 에임에서 바뀐 점은 제너럴 쪽으로 보면 메시 기능이 향상됐고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좀 빠른 리포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익스플로드 뷰, 즉 분해된 화면이 어셈블리에 분해된 화면이 보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머리 뷰라고 해서 그 전체 일련의 프로세스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뷰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결과 파일을 익스포트, 즉 내보내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로 구조로 보면 구조 해석에서는 이니셜 컨택 트리트먼트가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리니어라이즈드 스트레스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열 해석에서는 그 멀티 스텝 아날리시스가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익스터널 서피스를 잡아주는 어디에 있냐면 컨벡션이나 라디에이션 조건에서 자동으로 잡아주는 익스터널 서피스 기능이 생겼고요. 그리고 서멀 템플릿이 향상됐습니다.
전자기에서는 뒤에서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유동에서는 업투데이트라는 막 솔루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답티브 메쉬가 이제 폴리머 블로 몰딩 해석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메쉬 인하스먼트부터 보면요. 기존에는 그 피델리티 라벨이 8단계로 지정을 했어야 됐고요. 이 부분이 너무 유저 입장에서는 번거롭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5단계의 라벨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던 그 메쉬 기능 중에 저희가 커비처 사이즈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 커비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곡률이 복잡할 경우에 특정 곡률의 앵글을 파악을 하고 그 앵글에 더 조밀한 격자를 짠다,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기능은 그 플랫이나 구멍 등에 이제 위치해서 자동으로 격자를 증가시켜서 즉 응력 집중부의 결과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응력 특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메쉬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멀티존 형식의 메쉬를 진행을 할 경우에 그 멀티존 메쉬에서 페일이 발생되면 이 에임에서는 자동으로 그 실패한 바디의 격자 사이드를 조절해서 다시 격자를 생성시키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더 이제 정밀도나 그리고 유저가 그 페일에 대한 다시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게 자동으로 메쉬를 잡아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솔버 옵션에서 피델리티 리파이먼트를 설정할 수 있고요. 이 피델리티 리파이먼트를 설정하면 기존에 저희가 좀 코얼스하게 했던 부분에서 메쉬가 실패할 경우에 자동으로 리파이먼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는 또 그 메쉬 페일에 대한 그런 이제 번거로움을 더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스트림라인이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 인터랙티브 장치를 사용해서 그 옵션을 사용해서 스트림라인을 볼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이동, 그리고 회전, 그리고 크기를 컨트롤할 수 있고요. 모든 해석 영역에서 스트림라인 동영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하단에 보시는 그림처럼 컨투어 보기와 혹은 재료 렌더링을 결합해서 스트림라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소값이 표시되는 새로운 옵션이라고 이제 타이틀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소값을 라벨을 켜고 끔으로써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버를 사용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장도 마찬가지로 유동장을 켜고 끌 수 있고요. 스트림라인과 재료 렌더링을 결합해서 표시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셈블리 상태에서의 복잡한 구조체에서 저희가 익스플로드 뷰를 사용함으로써 그 경계면이나 접촉, 그리고 조인트와 스프링, 다양한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쉽게 정의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머리 뷰가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이 서머리 뷰는 말 그대로 그 전체 일련의 과정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새로운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UI 패널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각각의 머릿말을 확장하거나 또는 접기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일련의 모든 해석 결과를 요약할 수 있는 필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델 설정 검토하기가 쉽고 또 모델 정보를 탐색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까지는 없었던 기능인데 그 컨투어나 벡터 그리고 다른 결과들을 CSV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CSV 파일에는 저희가 위치 정보와 원하는 타겟 값이 작성되고요. 또한 최대 차트를 CSV로 내보내기도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서브 스텝과 그리고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디스커버리 라이브에서 디스커버리 에임으로 저희가 연동을 시킬 때 어떤 기능이 바뀌었는지 알아볼 건데요. 우선 익스터널 플로우 쪽으로 보면 그 인클로저가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머를 살펴보면 조건이 할당되지 않은 외부 표면에 적용된 대류 조건하고 최적 여론이 AM으로 전달되고요. 그리고 유체 조건에서 보면 대류 복사, 토탈 프레셔, 그리고 회전 유체, 로테이팅 플루이드 월이 AM으로 다 전달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 템플릿을 연결하면 추가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 기존에 있던 해석 결과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다른 변수를 활용을 해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델링에서도 향상이 됐는데 참조 평면과 치수를 생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에임 안에서도 설계 변경을 위해서 풀 기능 그리고 무빙 기능이 가능합니다. 또한 디자인 포인트 스터디를 위해서 치수 변경한 방법을 간소화해서 저희가 아주 쉽게 치수 파라미터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구조에서 컨택이 또 강화가 됐는데요. 만약에 비선형 접촉, 프릭셔널, 프릭션리스, 러프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의 비선형 접촉이 존재하면 자동으로 check for gaps, overlaps before solve 라는 기능이 항목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간격이나 간섭이 존재하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Fix Unintentional Gap Overlap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은 비선형 접촉 시에 자동으로 간격이나 간섭을 보정해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다시 스페이스 클레임이나 디자인 디스커버리 라이브로 가져가서 그런 갭이나 오버랩된 부분을 하지 않아도 에임에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더 빠른 해석을 진행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접촉 영역마다 컨택 비헤이버를 다른 설정이 다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응력을 선형화하는 기능이 생겼고요. 자, 이제 다음은 열해석에서 멀티 스텝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부에 보시는 그림처럼 스텝별로 저희가 원하는 그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해석 그리고 열응력 그 조건들을 저희가 멀티 스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중 이력이나 하중 케이스를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해석 쪽 부분에서 물성 할당을 위한 새로운 옵션이 또 추가가 되는데요. 저희가 해석할 솔리드 영역에 열전달이나 재료를 할당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아주 편한 프로세스 차트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열해석 시에 저희가 복잡하지 않게 즉 그 정해진 시퀀스대로만 진행을 해도 아주 편하게 어떤 물성이나 그리고 어떤 파라미터를 입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전기장에서는 새로운 옵션이 또 생겼는데 경계 조건으로는 대전 전화 그리고 전압이 추가가 됐고요. 결과로는 전위, 전기장, 대전 전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 해석에서 마크 as up to date라는 옵션이 추가가 됐고요. 이 기능은 쉽게 말하면 전체 풀 해석을 한다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는 해석에서 저희가 정말 끝까지 볼 필요 없이 모니터
모니터링 되는 변수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에는 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렴된 것처럼 계산을 끊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이드미라는 옵션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의 해석에서 기존의 유동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원웨이 방식의 유체 구조 연성 해석 그리고 열 전달 해석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리머 블로우 몰딩 해석을 진행하실 때는 자동으로 아답티브 메쉬가 적용이 되고요.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유저는 별다른 설정은 할 필요 없고요. 다만 그 안에 입력되는 몇 가지 변수값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타 옵션을 잠깐 보면 그 에임의 베타 옵션은 툴의 옵션의 어피어런스에서 베타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툴의 옵션의 에임에서 베타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에임에서 베타 피처도 저희가 각각 셀렉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는 디스커버리 에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에서 애디티브 프린트가 바뀐 점은 크게 문서가 바뀐 점인데요. 기존에 있던 그 헬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튜토리얼 그리고 저희가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할 때 몇 번의 교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교정 절차가 어떻게 보면 그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19.2에서는 이 단계별 교정 절차를 더 상세하게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작업을 대기시킬 수 있는 기능이 생겨서 여러 작업을 대기시켜 놓고 한 방에 이제 그 작업들을 다 진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또한 재료의 소선 거동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인 하드닝 팩터를 입력함으로써 저희는 재료의 그 열에 의한 열 변형에 의한 소선 거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애디티브 스위트는 안타깝게도 이번 19.2에서는 릴리즈 되지 않았고요. 애디티브 스위트에 대한 기능은 다음 2010년도 상반기에 제대로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라고 저희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디스커버리 라이브, 디스커버리 에임, 그리고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NCS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